요즘 AI가 만들어내는 이미지나 글 보면 정말 깜짝 놀랄 때가 많잖아요. 근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 만약 그 시작이 완전한 무질서, 그냥 지직거리는 노이즈에서부터 온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바로 그 비밀, 확산 모델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진짜 신기한 건 그 해답이 글쎄요, 물리학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 말을 탄 우주비행사, 정말 환상적이죠? 오늘날 가장 창의적인 AI 기술의 핵심이 바로 이런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으로부터요. 네, 맞아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옛날 TV 채널 안 잡힐 때 나오던 그런 노이즈 화면이요. 기계가 어떻게 이런 완벽한 무질서 상태에서 저렇게 섬세하고 일관성 있는 작품을 빚어낼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파헤쳐볼 확산 모델의 가장 큰 미스터리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그냥 복잡한 코드 뭉치가 아니에요. 놀랍게도 바로 물리학입니다. 그 핵심 원리가 자연현상에서 왔다는 건데요. 혹시 맑은 물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는 거 상상해 보셨어요? 스르륵 퍼져나가잖아요. 바로 그 과정에서 힌트를 얻은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이미지를 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I가 어떻게 저 노이즈 덩어리를 가지고 멋진 그림을 조각해내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우선 순방향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자연이 혼돈을 만드는 방식, 그러니까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는 과정이에요. 자, 여기 깨끗한 이미지가 있죠? 여기에 아주 조금씩 단계적으로 노이즈를 계속 더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엔 그렇죠.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완전한 노이즈가 되어버리죠. 이게 바로 AI가 가장 먼저 배우는 단계, 일종의 파괴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가 진짜 마법입니다. AI는 방금 본 그 파괴의 과정을 정확히 거꾸로 되갚는 법을 배워요. 마치 탐정처럼 각 단계에서 어떤 노이즈가 추가됐을까를 예측하고 그걸 살살 지워나가는 거죠. 이렇게 혼돈 속에서 질서를 다시 만들어내는 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확산 모델이 뭐냐? 한마디로 이거예요. 무작위 노이즈에서 시작해서 체계적으로 그 혼돈을 거슬러 올라가 깨끗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도록 훈련된 신경망.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법을 배운 인공지능인 셈이죠. 자, 이제 AI가 노이즈에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건 알았어요. 근데 그냥 아무 이미지나 만들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걸 그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말을 탄 우주비행사 그려줘 라고 시킬 수 있을까요? 여기서 첫 번째 열쇠가 등장합니다. 바로 클립이라는 모델인데요. 이걸 만능 번역기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클립은 우주비행사라는 글자와 실제 우주비행사 사진, 이 둘을 보고 아, 이거 같은 거구나 하고 연결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텍스트에 담긴 추상적인 개념이랑 이미지에 담긴 시각 정보를 같은 언어로 통역해 주는 거죠. 이 인용구가 이 개념을 정말 잘 설명해 주는데요. 이제 AI는 순수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수학 계산을 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에요. 제일 유명한 예시가 있죠? 왕이라는 개념에서 남자라는 개념을 빼고 여자라는 개념을 더하면 그렇죠, 여왕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디어를 분해하고 조립하고 계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좋아요. 이제 클립 덕분에 AI가 우주비행사가 뭔지는 알아들어요. 근데 그걸로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안내할 수 있을까요? 그냥 알아듣는 거랑 그걸로 창조하는 건 다른 문제니까요. 바로 이때 분류기 없는 안내라는 아주 똑똑한 기술이 쓰입니다. AI가 딴 길로 새지 않고 딱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가도록 강력하게 이끌어주는 거죠. 이게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AI가 두 가지 길을 동시에 계산해요. 첫 번째는 노이즈에서 그냥 아무 이미지나 되는 길,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입력한 우주비행사라는 텍스트를 참고해서 우주비행사 이미지가 되는 길, 이렇게 두 개의 경로를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뭘 하냐면요. 우주비행사 이미지로 가는 길에서 아무 이미지로 가는 길을 빼버려요. 그럼 뭐가 남을까요? 맞아요. 우주비행사를 만드는 순수한 핵심만 남는 거죠. AI는 바로 이 핵심 방연을 엄청나게 증폭시켜서 다른 잡다한 가능성은 싹 무시하고 오직 우주비행사라는 목표를 향해서만 돌진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AI가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이 처음에는 너무 느려서 사실상 쓰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그럼 이 속도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초기에 쓰이던 DDPM이라는 방식은요, 비유하자면 두 걸음 앞으로 갔다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식이었어요. 그림을 깨끗하게 만들다가도 매 단계마다 다시 노이즈를 살짝 섞어줬거든요. 그래서 엄청 비효율적이었죠. 그런데 DDIM이라는 획기적인 방법이 나타나면서 판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DDM은 뒤로 물러서는 과정 없이 노이즈에서 최종 이미지까지 가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 일종의 고속도로를 뚫은 셈이에요. 생성 과정에서 굳이 노이즈를 다시 섞을 필요가 없어진 거죠. 이 혁신 덕분에 계산량이 말도 안 되게 줄었고 마침내 이 엄청난 기술이 우리 같은 일반 사용자들의 컴퓨터에서도 돌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미지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이런 노이즈 제거 아이디어를 텍스트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미지는 픽셀 값이라 조금씩 바꿀 수 있지만 단어는 사과 아니면 바나나지 사과와 바나나 사이는 없잖아요. 이렇게 딱딱 끄부지는 데이터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라마나 GPT처럼 한 번에 한 단어씩 순서대로 글을 쓰는 기존 모델들과 확산 모델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글을 쓰거든요. 순서대로 쓰는 대신 확산 모델은 마치 조각가 같아요. 처음에는 전부 빈칸으로 된 문장으로 시작해요. 그리고는 이 빈칸들을 조금씩 동시에 채워나가면서 문장 전체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거죠. 마치 조각가가 돌덩어리 전체를 보면서 여기 깎고 저기 다듬어서 형태를 만들어가는 것처럼요. 그렇다면 한 단어씩 순서대로 쓰는 방식이랑 이 조각가 같은 방식 중에 뭐가 더 좋을까요? 놀랍게도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던데 그 핵심 기준이 바로 학습 데이터가 얼마나 있냐는 겁니다. 기존의 자기회귀 모델들은요, 데이터를 한번 쫙 훑으면서 학습할 때는 효율적이에요. 그런데 데이터가 좀 부족해서 같은 데이터를 여러 번 반복해서 학습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그때 확산 모델이 진가를 발휘합니다.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기 시작하죠. 이게 진짜 놀라운 지점인데요. 자기회귀 모델은 보통 같은 데이터를 4번 정도 반복해서 보면 더 이상 성능이 오르지 않고 정체돼요. 그런데 확산 모델은요, 무려 100번을 반복 학습해도 성능이 계속 올라갑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확산 모델이 데이터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쥐어짜듯이 학습하고 또 같은 걸 계속 봐도 쉽게 지리지 않는, 즉 과적합에 강한 엄청난 무기를 가졌다는 뜻이죠. 그리고 바로 이런 장점 덕분에 최근에 나온 라다 같은 확산 언어 모델들은요, 기존의 최고 모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심지어 특정 평가에서는 GPT-4 같은 거대 모델을 이기는 결과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결과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물리학의 아주 단순한 원리에서 시작해서 이미지와 언어를 창조하는 AI의 새로운 패러다임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순수한 무질서, 노이즈에서 질서를 끄집어내는 이 강력한 힘, 이게 과연 우리 인간의 창의력과 상상력의 경계를 어디까지 밀어붙이게 될까요? 어쩌면 이제 상상력의 한계라는 말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